AI로 인해서 전력수요가 늘어난다. 전력 인프라랑 발전소 기자 업체들의 수혜인 건 맞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싫어하시지만 발전 단가나 산업의 변화를 보면 재생에너지를 배제하는 것은 어렵고 올해랑 내년에 미국 발전원 중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유틸리티 태양광이다. 원자력의 필요성 당연히 필요한데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태양광 관련돼서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미국의 중장기적인 발전원 믹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최대 원전 사업자의 IR 자료에서 그대로 캡처를 떠와봤습니다. 이거는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최근 그 IR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 회사에서는 앞으로 미국에서 풍력 발전 비중은 늘어나고 태양광 비중은 늘어난다. 이 산업적 흐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차피 미국의 발전 시장은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 늘어나는 거는 거의 담보가 되어 있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이 업체는 좀 줄어든다고 봤는데 최근에 이런 뭐 GE나 미쓰비시의 수주 트렌드 보면 제 생각에는 최소 유지 이상 된다고 봅니다. 석탄은 답이 없으니 줄어드는 게 맞고요. 이 회사의 주력 비즈니스는 원자력. 이 회사는 자기가 원자력 하는 회사인데도 원자력 비중 그냥 유지된다고 봤어요. 근데 비중이 유지된다는 거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신규 건설은 많지 않고 대부분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위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쪽이 지금 수명 연장은 다들 할 것 같은데 신규 건설이 아직 많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여기 앞에서 잠깐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원자력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원자력이 순폐쇄가 많았던 적이 많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그냥 1.1기가와트 간신히 설치가 됩니다. 건설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원자력 신규 건설은 미국에서도 되게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부스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원전 산업의 현황을 보시면 2014년에 그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제가 그대로 캡처해 떠왔는데 이 2015년 쪽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대부분이 15년 기준으로는 수명이 한 30년에서 40년 된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부분 수명 연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경우에는 이 나이가 대부분 뭐 40에서 60년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40년 정도인데 사실 부품 좀 바꾸고 방패장 같은 거 짓고 하면 한 40년을 더 돌려도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결국엔 미국은 수명 연장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명 연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 교체되지만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방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그 원자력 발전소 내 자체적인 핵폐기물 저장소가 있지만 40년 지나면 꽉 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방패장을 지어서 옮겨 담아야 되거든요. 핵폐기물을. 아무 용기에나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캐스크라고 해서 사용 후 해결료 이송 용기라고 하는 전문 용기가 필요한데 이 수명 연장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캐스크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캐스크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하고 좀 MOU 맺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 캐스크 시장도 몇 년 후에는 좀 짭짤한 캐시카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전과 관련돼서는 뭐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더 현실적인 얘기는 원전을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연장은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기자재가 또 있을 거고 네. 그 이름이 캐스트라는 거예요. 거죠. 원전을 새로 짓는 것 대비해서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면 발전 단가가 새로 짓는 거에 5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부품을 조금만 바꿔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 수명 연장은 거의 뭐 필수로 채택해야 되는 옵션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아무 나라나 이렇게 수명 연장을 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주요국들의 이제 인구 밀도를 따는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시면 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530명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무리 깡총 가서 차를 운전해도 한 30분만 지나면 사람 사는 곳이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운전해도 사람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곳들이 많죠. 그래서 미국은 인구 밀도가 36명이고 우크라이나 70명, 프랑스 100명인데 요 나라들이 다 공통적으로 원전 대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 땅 많은 곳들은 방패장 짓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하기에 유리한데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은 사실 국토가 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방패장 짓기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방패장을 지어서 수명 연장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다가 왜 하는 거야? 우리 동네에다가 안 되지. 이런 그런 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방패장을 짓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줘도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라는 그냥 거잖아. 사막 한가운데 연방정부 토지에다 짓는다 그러면 그거를 뭐 반대할 사람이 없죠. 왜냐면 그 근방에 사람이 전혀 안 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미국은 땅덩어리는 없고 그래가지고 참 좋긴 좋네요. 그게 약간 깡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명 연장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걸로는 부족하잖아요. 결국에는 원전의 신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게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제 추가 보조금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SMR 소형 모듈 원전의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23년 9월에 IRA 내에 원자로들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가 신설됐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2024년부터 32년까지 원자력 전기 생산 메가와트 아워당 최대 15달러의 세액 공제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존 원자로들의 경제성이 좋아지니까 노후 원전 웬만하면 다 수명 연장을 하겠죠. 그래서 수명 연장을 촉진시키는 정책까지는 오케이였습니다. 근데 이게 2032년까지 주잖아요. 근데 지금 원전 발전해서 지으면 32년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 원전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투자세액 공제라고 해서 그 원전 건설 비용이 만약에 예컨대 10조 원이다. 그러면 투자세액 공제 30%면 3조 원을 세액 공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같은 데 적용되는 세액 공제 제도랑 유사한 건데 이런 종류의 세액 공제 제도가 아마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이러한 종류의 세액공제 제도는 좀 원자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뭐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 그쵸. 2050년까지 원전을 뭐 3배 늘리겠다. 이런 목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도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추가로 나올 것이다. 그 시점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발전입니다. 이게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싸고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쉽사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 비용도 너무 세고요. 근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뭐 1기와트 원전을 뭐 서너 개로 쪼개는 것이다 보니까 발전 단가는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한 기당 건설하는 비용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 AI 데이터 센터 옆에 대형 원전을 짓기는 좀 힘들지만 소형 원전은 충분히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형 원전이 상용화되는 게 중요한데 사실 SMR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던 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인데 이 회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23년 11월에 무산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예상 발전 단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고객들이 발을 빼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무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SMR 센티가 좀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창업자가 이제 또 설립한 테라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올해 6월에 SMR 건설에 실제로 착수를 했습니다. 삽을 떴고요. 그래서 테라파워의 SMR은 2030년이 완공이 목표고 특이한 게 원래 원전은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겠대요. 액체 나트륨을 사용하면 냉각 효율이 훨씬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냉각 방식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럽이고 미국이고 가뭄이 심해졌다는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프랑스 뉴클리어 맵이라고 쳐보면 나오는데 프랑스 원전의 한 70% 정도가 내륙 강가에 위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물을 냉각수로 쓰는데 프랑스도 여름마다 요새는 가뭄이 심하단 말이죠. 냉각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철마다 프랑스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원자력은 냉각수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바닷가에만 지으면 내륙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게 송전망이 또 힘들잖아요. 또 많이 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냉각 방식이 중요한데 액체 나트륨을 써서 냉각 효율이 좋아지면 좀 입지 조건이 여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라파워 SMR을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고요. 근데 일단 2030년이 완공이다 보니까 한 몇 년 돌리고 나서 안정성 같은 게 검증돼야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안타까운 건 원자력은 반드시 되는 산업이긴 한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물이 부족해서 강가에 이제 가뭄이 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전을 냉각시키지 못해서 가동을 못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제 물도 이제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물도 부족하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액체 나트륨을 이용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액체 나트륨이 사실 저도 뭐 이공계 출신은 아니라서 기술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네. 물보다 끓는 점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화되는 수준이 훨씬 온도가 높다 보니까 네. 열을 식혀주는데 훨씬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냉각수로 썼을 때보다 액체 나트륨을 쓰면 냉각 효율이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뭐 입지가 좀 편안해지는 거죠. 반드시 뭐 바닷가나 강가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이제 테라파워 하는 회사인 거고, 이게 어쨌든 갑자기 이제 과학 시간이 생각나네요. 옛날에 과학 시간 나트륨 뭐 이게 몇 번이었죠? 그 주기율표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나는데, 물을 쓰는 것보다, 물을 보내가지고 식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해주신 거는 미국에서 신규 원전이 가동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건설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더 많이 주든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데, 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SMR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있었고 테라파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긴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네. 트럼프의 그 올인 팟캐스트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랑 발전소 기자 접체들의 수요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미국에서 앞으로 가스 발전소는 늘어날 것이고 이미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고 저도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풍부한 에너지원이고 탄소 포집을 하면 충분히 청정 에너지인데 이걸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스는 늘어나는 게 맞고, 재생에너지를 싫어하시지만 발전 단가나 그런 산업의 변화를 보면 재생에너지를 배제하는 것은 어렵고, 올해랑 내년에 미국 발전원 중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유틸리티 태양광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자력의 필요성은 당연히 필요한데 문제는 신규 건설 촉진을 위해서는 세액공제 같은 추가 제도가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SMR이 상용화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 게 원자력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식 팀장님의 세미나를 제가 듣고 나서 이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우선은 태양광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짜증은 나고 앞으로도 좀 짜증이 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이거 뭐 대안이 없다, 어차피 간다라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신 게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가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시고 가스와 관련된 기자 업체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원전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보조금이 주어지든 아니면 기술적 문제든 있지만, 이렇게 그 노후 원전을 다시 뭐라 그러죠? 수명 연장을 하는 데는 꼭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걸 또 찾아보는 것도 또 투자 아이디어인 맞습니다. 거죠. 캐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단서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아마 이제 트럼프 얘기가 많이 나올수록 좀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많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그 토론을 보시고 급한 마음에 달려오셔서 이거 상황을 업데이트를 해주신 김현식 팀장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